네, 뉴스데스크 강원 이동보도국 우리는 민통선에 산다. 오늘은 화천 평화의댐 앞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접경지역 관광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박사님 지금 저희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평화의댐인데요. 네. 이 평화의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평화의댐 건설 배경 그리고 안보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? 예, 아시다시피 평화의댐은 1986년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하게 되면서 남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고 그 이슈에 의해서 축조된 것이 바로 평화의댐이 되겠습니다. 네. 그 국민적 관심사가 그 당시에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제 축조되고 나서 관광지가 됐는데요. 네.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있기 전까지 한 20만에서 23만 정도가 일년에 찾는 그런 관광지였습니다.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화천군에 이제 몇 그 중요 관광지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이 관광지가 좀 핵심 관광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. 네. 이런 접경 지역에서 안보 관광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현상들은 철원의 그런 DMZ 안보 견학이라던가 또 양구군의 그런 통일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일단 또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화천군에서는 이 평화의댐과 북한 금강산댐이 내려다 보이는 이 백암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화천을 포함해서 철원과 양구 또 인제 등 이 접경 지역의 안보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좀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안보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쪽에 많은 중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안보 관광의 컨텐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. 네. 또 그 안보 관광을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광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 군들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접경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숙박업이나 음식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요. 네. 좀 이런 틈새 서비스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 사업자들을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대부분 안보 관광 시설을 기초단체에서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수학여행이나 일부 개별 관광에 의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위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?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좀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위드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고 또 그 전에도 이제 관광 부분에 많은 패턴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. 네. 이렇게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이 수요자들이 관광 명소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소소한 여행이라던가 또 경험적인 소비를 한다던가 또 그런 공정한 여행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행 산업 전반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일과 그 휴가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색되고 있는 점이 사실 위드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관광 부분에서 크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단체 관광 중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네. 좀 더 개별 여행의 스펙트럼을 좀 늘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하지만 안보 관광이 갖고 있는 단체 여행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관광 콘텐츠를 좀 더 교육적 측면이나 인문학적 가치와 연결을 시켜서 그 전문적인 콘텐츠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앞서 그런 그 워케이션이라던가 한 달 살기와 같은 다양한 그 지역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관계 인구들을 확보하는 전략과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관광객은 사실은 이제 DMZ 관광을 상당히 그 매우 핵심적인 그런 관광 테마로 여기고 있는데 네. 이제
개별 시군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근의 시군들과 연합을 하거나 또 인근에 있는 거점 도시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유치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. 맨 마지막으로 안보 관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관광이 가지고 있는 많은 테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별화하되 사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 위에다가 이 안보 관광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얹어놓는 네. 그런 프레임의 좀 전략 구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은 접경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